정낙일 비교표 정리 특강. 안녕하십니까. 에듀에서 공인중개사 부동산 세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정낙일입니다. 자,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서 납세지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어디에 납부하느냐 납세지 공부인데 이 납세지를 가지고 공부할 거고요. 지난번에 우리 6강 시간에는 비과세를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7강이기 때문에 납세지를 가지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납세지 그러면 생각보다 이게 그렇게 뭐 양 자체가 많지는 않고요. 이걸 잘 이해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특히 납세지에 주의할 점은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재산세 이 세 가지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세의 특징은 소재지라는 걸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소재지가 특징이고요. 국세는 아무래도 납세지가 주소지로 가기 때문에 주소지가 납세지가 된다. 이렇게 해서 큰 틀은 국세와 지방세를 잘 나누셔가지고요. 지방세는 물건이 있는 소재지,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이나 주택이 있는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세는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주소지가 납세지가 되는데 지방세는 시군구에다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시험에 잘 나왔던 거는 등록면허세입니다. 등록면허세가 꾸준하게 시험에 나오고요. 종부세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나머지는 뭐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출제는 안 되는데 그래도 한번 정리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요. 우리 파트를 나눠서 취득세부터 보죠. 자, 취득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지방세죠. 지방세는 어디다? 소재지 관할 특광도가 납세지가 됩니다. 다만 골프, 승마, 콘도, 종합, 유토양권, 시설물은요. 시설물 소재지 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부가징수는요. 시군구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실제 부가징수는 시군구가 대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취득세는요. 부동산 소재지 이게 하나죠. 이거 하나 잘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부동산은 부동산이 있는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주소지가 서울에 있다. 서울에 살고 있어도 내가 제주도에 있는 땅을 좀 사야 되겠다.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토지를 사면은 제주도에 갔다가 신고해야지. 여기 나와 있는 서울에 산다고 그래서 서울의 주소지에다 신고하면 안 되고요. 제주도, 즉 물건이 있는 토지가 있는 소재지에다가 여러분들이 취득세를 신고하시고요. 거기다가 납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소재지 관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고요. 선박부터 회원권까지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거의 없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대부분 다 소재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같은 취득 물건에 둘 이상 시군에 걸쳐 있어 취득 물건이 소재지별 시가편액 비율로 안분합니다. 나누어서 계산한 금액을 소재지별로 안분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토지를 취득했는데 하필이면 이게 행정청 경계선에 걸려서 이쪽 시나 이쪽 군의 경계에 걸려 있다면 요거는 두 군데 이쪽 시에도 신고하고 이쪽 군에도 신고하는데 그럼 어떻게 나눌 거냐? 요 시가편액 비율로 안분해 가지고 나눠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취득세 납세제인데 취득세 납세제는 요 부동산 소재지 요거 하나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등록면허세인데 최근에는 등록면허세가 워낙 잘 나왔습니다. 28회부터 33회 작년까지 출제를 늘 했기 때문에 6년 연속 나왔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등록면허세 납세제는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등록면허세도 과세 물건 어디다? 소재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도구세인데 실제 부가징수는 시군구에 위임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것도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 이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다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그리고 2번 선박부터 밑에 나와 있는 여기 나와 있는 13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뭐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자, 대신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납세지가 불분명하다 이게 나와요. 불분명할 때는 등록관청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작년 33회 때에도 출제했고요. 여러 번 출제했기 때문에 납세지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등록관청 소재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소재지인데 이 등록관청 소재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2번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자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토지가 있었죠. 취득세에서 이 토지라는 거를 취득했는데 경계선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시와 군의 경계선에 걸려 있으면 우리 취득세는 과세할 때 이 시와 군을 나눠야 되는데 좀 아까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 분한다 그랬어요. 안 분했는데 등록면허세는 나눠서 할 수는 없고요. 시와 군 중에서 만약에 등기하는 물건은 등기소 관할, 등록하는 물건은 등록관청이다. 그 등록관청이 시 관할이면 시에서 부과하고요. 군에서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게 같은 취득세하고 등록세 차이는 취득세는 시가편액으로 안 분한다. 이게 답이라면 등록면허세는 안 분하면 안 되고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딱 한 번 28회에서 한번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28회. 자, 그리고 3번.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설정하는 둘 이상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문장은 작년에 처음으로 한번 33회 때 출제했네요. 자, 이 문장은 이런 건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갑입니다. 갑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그래요. 은행에서.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물이 필요하죠. 한 7억 정도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담보가 필요해요. 그럼 이 담보물을 제공하는데 하나는 제주도에 있는 토지를 제공하고요. 또 하나는 수원에 있는 건물을 제공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담보물이 하나 갖고는 안 되니까 제주도에 있는 땅 5억짜리하고 그다음에 수원에 있는 땅 5억짜리 건물 5억짜리를 두 개를 해서 7억에 대한 대출을 받으려고요. 그러면 채권 금액은 같죠. 근데 은행이 나중에 저당권 설정할 때 수원에 있는 먼저 건물부터 저당권을 먼저 설정하고 그다음에 제주도에 있는 땅을 두 번째로 설정할 때는 이때 제주도에다 납부하면 되고요. 처음 등기하는 수원이 납세지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전체 동일 채권에 대한 취득세에 대한 세금은 수원에다가 납세지에다 내는 거지 이때 제주도에다 내는 건 아니다 이 뜻이죠. 그래서 이 문장이 다시 읽어보면 같은 채권은 동일한데 설정하는 몇 개 이상, 둘 이상, 담보물이 2개 이상이죠. 저당권을 등록할 때는 처음 등기, 만약에 1번이 수원시였다면 수원에다가 등록할 때는 이 2번도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처음 등기하는 곳이 납세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고요. 최근에 여기 나오는 1번, 2번, 3번이 각각 다 한 번씩 나왔고 특히 1번은 몇 번 나왔기 때문에 2번은 28회, 3번은 33회 나왔고요. 1번은 여러 번 나왔으니까 요거 잘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등록면허세에 대한 납세지입니다. 자, 다음에 재산세로 가보죠. 재산세도 지방세이기 때문에 재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요건 세 가지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만 기억해 주면 되는데 토지는 토지 소재지, 건물은 건축물, 주택은 주택 소재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선박은 선적가, 항공기는 정치장인데 뭐 생각보다 4번, 5번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부동산을 위주로 토지, 건축물, 주택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 종합부동산세로 가죠. 자,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요, 세무서입니다. 이 세무서가 국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니까 세무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로 갑니다. 자, 이때 납세지는 개인이냐? 자, 개인은 법인 아닌 단체를 포함하고요. 소득세법을 준용한다. 무슨 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는 따로 납세지가 없기 때문에 소득세법을 준용해요. 개인은. 법인은 법인세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에 대한 납세지와 법인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개인이죠. 개인에 대한 납세지 잘 보시고요. 작년에 33회 때는 개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법인이 아닌 단체, 법인 아닌 단체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는 의제개인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소득세법을 준용하니까 주소가 있으면 주소지, 머무는 장소가 있으면 거소지거나 세무서가 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작년에는 주택 소재지라고 그래 틀렸는데 소재지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요. 법인 아닌 단체도 주소지가 있으면 주소지,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 관할 세무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이게 개인에 대한 납세지예요. 법인은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법인으로 보면 의제법인이고 법인이 아닌 단체는 개인으로 의제합니다. 이때는 법인세법을 준용한다. 참고하면 되는데 본점과 주사무소에 있는 소재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본점과 주사무소 소재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업장이 소득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있어요. 그러면 비거주자는 국내 사업장도 없고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는
그 주택 및 토지의 소재지로 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도 대한민국에 주택이나 토지를 사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내야 돼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낼 때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없으면 원천소득이 발생한 장소 둘 다 없으면 토지나 주택이 소재하는 장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30회 때 한번 출제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왔듯이 사업장이 없고 소득도 없다 그러면은 주택이나 토지 소재지가 된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가끔 종부세도 납세제를 물어보는데 뭐 개인을 중심으로 보시고요. 사업장이 없고 소득이 없으면 소재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양도세는요. 거주자, 법인 아닌 단체 포함. 그렇죠? 좀 아까 개인으로 본다 그랬죠? 의제 개인으로 생각하면 돼요. 개인은 아니지만 개인으로 보겠다. 자, 국세는요. 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데 이번에는 양도소득자의 주소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소유자, 그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라면 이번은 파는 사람 다 같은 말입니다. 팔아서 이익 본 사람 양도소득자의 주소지다 생각하면 돼요. 주소가 있으면 주소지로 가고요. 주소가 없으면 거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거주자는 무제한 납세 의무자니까 국내외 모든 소득에 납세 의무가 있다. 다 주소지가 납세지가 된다 생각하면 돼요. 자, 이에 비해서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입니다. 만약에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여기 사업장입니다. 사업장 및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가 있으면 그 장소가 돼요.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만약에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가 있으면 장소가 되고요. 국내 사업장이 없고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사업장도 없고 국내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 이러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이라면 비거주자는 사업장이고요. 사업장이 없으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 둘 다 없다. 그러면 토지나 주택, 소재지, 그 부동산이 있는 소재지가 된다. 이러고 보시면 돼요. 자, 양도세도 의외로 납세지가 그렇게 자주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양도세에 대한 납세지였고요. 자, 납세지는 대부분 요 등록면허세 위주로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외에 종합부동산세도 한번 정리를 잘 해주시면 돼요. 그 나머지는 어느 정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7강까지 해서 우리 납세지는 다 마무리하고요. 이제 8번째 8강은요. 납세 절차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은 에듀윌 합격 패스. 학계론 도민법도 에듀윌 합격 패스. 중개사법 공시법도 에듀윌 합격 후 공법세법